그것만 아니야. 우리는 네. 그렇게 보지. 그리고 제가 오늘 비 오는 날이 참 우리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 운무를 보기 힘듭니다. 좀 이따 안양놀러 가시면 운무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소백산맥을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절경 위에다가 이 화암사찰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안양루 기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측면에서 보시면 어때요? 저 밑에 기둥이 올라가고 밑에 기둥과 맞추고 있는 깃틀끼리 그 사이에 2층 기둥이 이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저 기둥이 따로따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같은 기둥이 아니라. 네. 동치 아니야, 동치? 곰백바닥처럼 생겨갔다고 해가지고. 쌈 싸먹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거 이제 사진 때 그냥 위에다 한 거예요? 이거 반주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사진에 광나무 아니야.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안양루 같은 경우는 약간 밑에 기둥이 베열린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양루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누각에서 물이 이렇게 만약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취약점이 좀 가장 많이 있어요. 누각 같은 경우는 혹시 뭐 누각이 뭐 저게 뭐 침하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런 요인들도 좀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배수로를 확보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썩지 않도록 하거나 얘를 기단을 좀 초속을 좀 높여준다거나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극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서. 네. 요 석등에 이게 잘 찍어 보시면요. 원래 요 정도 좀 더 올라가시면 석등 그 화사석 사이에 무량수전이 들어옵니다. 네, 요좀 더 올라가시면. 그래서 봉정사 올라갈 때도 이런 느낌이 있긴데 저는 여기가 가장 극적인 부분 같아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느낌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제 뭐 부적사 무량수전 얘기한다 그러면 안양루에서 이 계단을 통해서 누화 진입을 할 때 누하잖아요. 누화 진입을 할 때 석등과 어떤 그 무량수전의 그 팔짝 지붕하고 거기서 보이는 어떤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경외심을 가지는 거죠. 저희가 지금 답사 이제 이 시대에 왔지만 만약에 그때 왔었으면 어떻겠어요? 올라오면서 놀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좀 보던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산하가 보이고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이 사찰에 들어오게 되는 이제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이 불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러분들 저기 스님들 저기 하니까요. 저 밑에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바라보는 저 소백산맥 아래 부분이 완전히 그 그림과 같이 그냥 쫙 펼쳐져 있잖아요. 이런 곳에 사찰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지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몇 번 와봤지만 이렇게 운무가 이렇게 많이 부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비도 그쳤어.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저기 안양루로 통해 갖고 내려갈까봐 물을 배수 처리를 잘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배수 처리를 저쪽으로 했잖아요. 네. 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 같은 경우는 아까 그대로 빠져나가게끔 배수 처리 이걸 안 해줬으면 누 밑으로 내려가서 아마 누 하주가 아마 다 이렇게 하부가 완전히 다 썩었을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저기 보이는 데가 부속이에요. 썰면 바위라고 그러는데, 뭐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지 마시고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스님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불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처님 산이 어디에 있어요? 들어가면? 정면에. 대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있어요? 예, 어디요? 측면 어느 쪽? 서쪽. 이것도 이제 특징인데, 여기 구석사 무량수산 이제 얘기 나오면, 네, 그런 것들도 특징이에요. 팔짝 지붕도 특징이고, 그리고 저기 뭐가 있습니까? 활주가 있는데 활주 밑에 초석이 팔각으로 됐죠. 아, 생각보다 되게 크네. 그죠? 아, 첨차가 스케일이. 불전이 서쪽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따로 없네요. 모양 그냥 안타 네. 여론인가 뭐 그래서 이게 정수 신앙 동쪽을 향해서 있는 일단 저 누구지? 진짜가 여기 설명이 될 사람이 일로 와요. 구석사 무량수산 누구지? 아닙니다. 자, 잠깐만 설명하면 될까요? 꼴찌는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네, 구석 무량수전 설명하겠는데, 하나가 다른 지심포 건물하고 틀려서, 그 지심포 건물 특징이 맞배 지붕인데, 얘는 팔짝 지붕이에요. 팔짝 지붕인데 얘가 외기돌이가 없어요. 외기돌이가 없고, 뭐 중돌이를 갖다가 중돌이가 한 번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사방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추녀를 바로 얹힙니다. 그 외기돌이가 없는 이유는 또 내진고도 쪽이 그 추녀하고 45도 방향으로 정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붕 자체 그 타짝 지붕은 항상 추녀가 45도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기돌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고, 이 건물은 안에 외기돌이가 없습니다. 그 처마가 길게 좀 나오다 보니까 이 받침대로 이제 활주를 설치했고요. 이게 실제로 하중을 받는지는 솔직히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하여튼 그 목적에 세운 것 같고요. 일단 살에 이제 밑에 보면 그 수녀부 옆에 가서 살을 보면 얘는 통평고대로 되어 있어요. 초매기 쪽에 지금 보시면 그 연함이 없습니다. 한 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차고마기가 없고 하나로. 옆에서 보면 아마 잘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쇠서가 공포 분야에서 쇠서는 이게 앙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근데 저 앙서형 보이는 게 태꼬로 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뺄목이 생각보다 그 외목도리가 되게 굵죠. 우리 보통 경복궁이나 그런 데 가면 저 정도 스케일이 아니고 뭐 이렇게 납돌이긴 하지만 경복궁 김정정 가도 저 정도 굵기로 안 보이거든요. 이게 자꾸 노출돼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소가 되게 큽니다. 가포형식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소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없는데 얘 실제로 보면 상당히 크거든요. 저기 신주아 씨도 설명을 해봐요. 왜 설명을 나한테 맡겨? 나 잠도 못 잤는데. 어디까지? 지금은 배울림이고요.
서류하고 주변은 그 안쪽으로 이제 깎여 있고, 얘는 공중사 극락전하고 틀리게 그 굿받침이 있습니다. 근데 굿받침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공중사 극락전이 좀 특이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포 자체 구성이, 이제 공중사 극락전 같은 경우는 포가 위하고 아래하고 좀 비례적인데, 얘는 지금 중간에 막은 포가 밑에가 상당히 크고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위하고 아래하고 포를 보면 이 포가 작죠, 높이가. 밑에가 상당히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좀 이 건물의 특징은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게 가구식 기단인데, 이 앞에서는 안 보이는데 옆에가 좀 틀리거든요. 보통 챙수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얘는 일자 넣는 데 있어요. 자, 일단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기소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기소숨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 상인방이나 예. 상인방이 준 것 같아요. 상방도 기둥 자체로부터 올린 거예요. 올려가지고. 근데요, 전에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소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육안으로. 기둥이 높아요. 다 틀립니다. 기둥이 높은지 어떻게 알아요? 인방하고 상방. 양 끝에 부분에, 양 끝에 우주 있죠? 양 끝에 우주와 그 전에 그 전에 있는 그 기둥하고 사이에 들어가는 수평제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랫부분은 아니고 윗부분의 수평제로 알아볼 수 있는데, 자, 이쪽만 보셔보세요. 창문 위에 올라가는 이제 위에 올라가는 창호 위에 이게 그 상인방이죠. 상인방이 올라가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두꺼워지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창방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인 거죠. 저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기소숨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뭐냐? 기둥의 높이를 조정을 하거나 초석의 높이를 조정을 하거나, 네.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를린 기둥은 어느 부분이 가장 두꺼운 부분이죠? 3분의 1 지점. 네. 하단부에서. 그렇죠. 하단부에서 3분의 1 지점이 가장 두터운 거고요. 엔타시스 양식이랑 틀립니다. 네, 엔타시스 양식은 중간이 2분의 1 지점이 가장 두꺼운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틀린 양식이고, 저런 것이 일반 우리가 민힐링 기둥보다 깎기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심포는 하나하나씩 공들여가지고 깎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연등 천장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대들보의 모양이라든가 그 위에 올라가는 대공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 굉장히 세련되게 이렇게 치목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노출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밑에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밑에가 이제 기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면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구식 기단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계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계단도 보면은 옆에 우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지대석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정면에서 보면은 이제 디딤돌부터 시작해갖고 계단돌이 이렇게 층계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저렇게 막아놓고 한 것도 저것도 이제 가구식 기단의 이제 단순화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저게 저 한 부재로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밑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는 사갑석과 그 다음에 밑에 받쳐주는 지대석,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들어가는 우석, 이렇게 대우석이라고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맞춰져 갖고 진짜 우리가 목가구에서 보이는 그런 가구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가 해서 가구식 계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잘 보실 거예요. 여기서 사진을 거기서 앉아갖고 찍어보세요. 저 기둥에서 이쪽 측면 요 기단 있는 데까지 보시면 구배가 이렇게 젖어 있죠. 예, 비고배. 그렇죠. 예, 바닥돌 구배가 져 있죠. 예. 그것도 이제 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시공할 때나 이럴 때 이제 다 써줘, 그러니까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구배가 젖어 있고 구배 젖어 있는 그 마감돌이 뭐예요? 여기 기단에 상부를 덮고 있는 게 예, 전돌로 되어 있습니다. 전돌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사마토 다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초석 얘기했지만 저 활주 초석은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석 그 활주 자체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팔각형이 뭘 받치고 있어요? 추녀의 끝을 받치고 있고 추녀 끝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지붕 부분이 겹쳐마예요, 호쳐마예요? 겹쳐마로 되어 있죠. 네, 겹쳐마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석가래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석가래 하나 더 있다는 게 제가 덧붙이는 거라 해서 부연이라고 그랬죠. 부연이 있으니까 추녀 위에도 뭐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죠. 근데 사례를 끝이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사례 끝을 막기 위해서 원래는 토수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데 여기는 숫기와를 막아서 빗물이 들이쳐서 이제 토수 부분이 항상 이게 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그 기와 같은 경우도 저게 문양이 뭐냐면 기목 문화라 그래요. 기목. 도깨비 눈, 뭐 일월문이라고도 해요. 뭐 그러기도 한데 우리는 그냥 건축 쪽에서는 그냥 기목 문양이라고 해서 도깨비의 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 그런 모양으로 이제 안막새가 형성되어 있고 순막새가 이제 그 위에 또 올라가 있는 여기 이제 고려 시대의 그 기와의 특징이거든요. 건물도 기와도 이제 고려 시대 것으로 이제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기와를 잘 좀 이따 저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시대 기와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경사가 져요. 기와의 막새가.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90도로 거의 돼 있는 것도. 우리 저 아까 전에 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찬희 씨가 이제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수녀 옆에 첫장 초장이 붙이며로 붙여 있습니까? 안 붙어 있어요? 안 보여. 그리고 대신 그 위에는 올라가 있죠. 네, 부여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장이 이렇게 때가 붙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저기 위에 보시면 여기 누가 사진 좀 찍으세요. 여기 보시면 그 부연 바로 밑에 부연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평고대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평고대하고 그 사이에 이제 막는 것을 이제 차고막이라고 하는데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부시요. 예, 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멍을 내서. 네. 그리고 여기는 근자연의 배열이 조금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는 네, 약간 좀 틀리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측면에 이제 이쪽 배면에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측면에 문이 나 있거든요, 양쪽으로. 근데 여기는 이쪽에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쪽 벽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쪽 벽이 서쪽 벽이 이제 창호가 없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예,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주심포에서 보이는 저 제일 위에 도리를 받치고 있는 외목도리를 받치고 있는 저 단장열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창방 빼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제가 분명히 아까 어디하고 비교하라고 했죠? 그렇죠. 창발 구멍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창방이 두껍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방이랑 거의 비슷한 두께로 가고 있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단장녀의 모양을 단장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단장녀가 이렇게 보시면 기둥이 외목도리가 동그랗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단장녀가 동그랗게 그랭이 파져갖고 돼 있죠. 도리를 밑에 깎고 하는 게 아니라 단장녀가 그랭이를 쳐갖고 저것도 그랭이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그랭이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것. 네. 저런 정도만 보시고 이제 주두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첨차에 이제 이쪽에서 보면 첨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첨차가 제일 밑에 주두 위에 있는 첨차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 측면에 보시면 잘 보이겠네요. 사절되고 쌍의 습자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저건 어디 수덕사 무량수전일까요? 수덕사 대웅전일까요? 봉정사 문학전일까요? 그렇죠. 그런 특징을 잘 보세요. 그래서 수덕사 대웅전하고 똑같은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면까지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초석도 잘 보세요. 초석도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여기는 하인방을 두게 되면 하인방 사이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받쳐주기 위해서 고매기석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고매기석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한번 두고 접어서. 이런 것들도 누가 찍어 놓으세요. 나중에 신경을 안 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모서리돌이 중요한데, 모서리돌이 실제로는 여기가 여러분이 잘 보이는 게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시면 원래는 실제로 다른 데서도 여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기역자로 끊기는 게 아니에요. 돌 뒤에 이만큼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모서리돌이 밀려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서리돌이 조금 안 돼요. 기역자로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여기까지만 치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밑에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부분은 얘로 덮어버리는 원래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게 뭔가 이제 수리하면서 뭔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고요. 요런 형태 모서리돌을 이제 비단 그릴 때는 모서리돌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치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친 다듬을 해갖고 얘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이는데 여기 뭐냐면 실측할 때 이게 네네 측량점이에요. 즉 광팍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를 타겟을 보는 거죠. 그거는 좀 약간 표 넣었네요. 이렇게. 요건 이제 동발이 한 거예요. 동발이 한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동발이. 네. 이렇게 돼 있구나. 니은자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살쪄가지고 올라오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판다고 했죠? 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조사장이 되고 거기는 중요한 연락들을 이게 오래된 기술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데 이게 신방목이에요. 신방목 밑에 돌 올라가 밑에 돌이 신방석. 그래가지고 여기 문이 만들고 신방목이 문을 잡아주는 것은 안 되는데 힘들죠. 문은 밑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네, 조금 실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성사 무당부분을 되게 했거든요. 처음 안 봤잖아요. 그래서 제 모양이 뭐라고 했다는데 앙저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되게 저는 옛날에 혓바닥을 내는 것 같이 숯불같이 생겼어요. 고플 수 없게 가지고 저게 이제 저게 뭐가 되는 거죠? 저게 이제 근데 요즘 전생보면 막히는 거 되면은 또 그렇게 돼요. 돈이 갖고 단단한 사이에 내가 이렇게 돌이 이렇게 휘어 이렇게 동그랗게 된 부분처럼 파서 좀 닫아주는 거죠. 사진 첨사 사진 첨사를 안 돼. 앞으로 이렇게 안 돼. 정면으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사진 첨사와 사진 첨사 만나가지고 그 저기는 이제 저렇게 펴놓은 부분은 보가 이렇게 펴나갔고 보 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되게 잘하시고. 자, 그래도 다 보세요. 지금부터 미션을 줄게요. 수석상 장수는 어디서 나올 수 있으니까 볼을 짜가지고 무조건 이양수만 사진에 기간만 찍고 찍으면 되고 여기 대면하고 이렇게 힘을 나눠갖고 이거만 다 쓰고 내버렸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막자 막하는 게 있어요. 아시어요? 초동은 다 튀겨도 초동이 다 튀겨요. 내면할 것도 있고 저기를 튀겨주세요. 아무도 내려놨으니까 무슨 얘기지? 군주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군주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주자가 됐다는 게 그렇죠. 중간에 요 기둥지로 왔어요. 근데 이게 서로요. 서로가 껴있잖아요. 이게 벽체가 아닌가요? 아니죠. 벽차가 그냥 코가 다 밑에 벽체가 지금 벽체가 받아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병청 같은 게 있어요. 보면 원래는 저기 첨차가 하나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측면에서 기한대 부분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주심포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요 한 포와 저 한 포가 따로 돼야 되는데 이제 부재가 짧아지면 구조적으로 별로 힘을 못 쓰니까 아예 두 부재처럼 해갖고 한 부재를 쓰는 거죠. 요 부분.
이걸 이제 병첨이라 그럽니다. 나란히 그래서 병첨. 그리고 주두 굽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세요. 이제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한 가지 특징인데 이게 이제 무늬에 모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름이 상부 모름, 하부 모름 두 가지 다 같이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 이렇게 만져보면 알겠지만 여기 땅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구멍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고. 땅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내려가서 이걸 만나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다 찍으셨죠? 구석사에 온 지 한 1시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숲대를 올라오면서 당간지주도 보고 석탑도 보고 안양로도 지나고 지금까지 구석사 무량수전 외부 내부 둘러봤는데 참 뭐 올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아주 많고 다음에는 이렇게 다른 또 좋은 분들 계시면 같이 또 와서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곳이네요.
안 하면 돌아가야 돼요. 안양로